여러분, 이 지문은 이제 효시예요. 이 킬러 유형으로 지금 출제된 적은 없는데 예비평가에 다뤘었고 EBS에서도 다뤄지고, 더군다나 이 문항을 제가 출제한 분의 알 것 같아. 누군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닌데 제가 예전에 수업을 들었던 어떤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대학을 가면 교수님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 부르거든. 이제 교수님들 중에 이런 감각이 있으셨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너무 문제가 좋고 또 반가워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8페이지 문제 이미 풀어봤어야 돼. 이반 학생들도. 자, 그럼 8페이지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예비평가에서 현대, 즉 24학년도 이후에 비평 유형이 어떻게 출제된 것인가 세팅을 했고, 이게 독서 때문에 난이도 조절 때문에 분량 조절 때문에 출제 못하던 게 이제 출제가 다시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9월 또는 수능 안에 출제가 되면서 애들 대가리가 터질 거예요. 자, 그럼 봐. 레퍼런스는 22학년도 예비평가고요. 24학년도 비평 유형의 효시인데 이 표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 이게 우리 22 예비평가에서 다뤘었던 그 내용이잖아. 그리고 전기 전기소설은 우리 17 기출된 내용이잖아. 무슨 얘기냐? 일단 기본적으로 비평은요, 이렇게 어떤 장르 형성이라든지 어떤 그 문학작품을 감상하거나 문학작품의 정보를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예를 들면 벤다이그램을 그리는 거는 집합에 속하는 조건을 정확히 주고 집합비에 속하는 조건을 정확히 주는 거지. 자, 예를 들면 해집합은 실수의 집합이야. 그럼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당연히 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런 식으로 엄밀함을 벤다이그램으로 논리관계를 밝힘으로써 표현하는 거고, 그 벤다이그램은 표로도 표현할 수가 있었어. 마찬가지야. 이런 도표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문학 작품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분류체계를 만든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으나 얘는 문학의 배경이 되진 않아. 다시 문학이 되진 않아. 예술이 되진 않아. 여기서부터 예술이야. 그래서 원작이라는 게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만들어져. 그럼 어떤 오리지널리티가 만들어지냐? 예술은 내용과 형식 체계를 본다 그랬었잖아. 예술의 내용과 형식에서 오리지널리티를 가지면 그걸 원작으로 인정을 하는 거야. 자, 그럼 그 원작에서 이렇게 사람이 구전되다 보면 또 필사하다 보면은 막 빼먹거나 추가하거나 애매하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존재해. 하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이본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이본이 쌓이다 보면 이제 주제가 바뀌기 시작을 해. 예를 들면 우리가 8페이지 풀었었던 지문은 어땠었죠? 남녀간의 사랑을 표현하다가 계약이 때 애국의 주제로 바뀌었었잖아. 이렇게 내용의 변화가, 주제 변화가 생기면 작품 변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장르는 어떻게 형성된다고? 형식이 변화야. 예를 들면 평시조에서 사설시조로 바뀐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원작, 이본, 새 작품, 새 장르라는 이 사분법 구조 분석을 꼭 아셔야 돼. 왜냐면 이게 여러분 확립된 게 1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되게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수학의 역사는 수천 년이고, 여러분 수학은요 수십만 년 뒤에도 존재해요. 인류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수학은 존재한다니까. 잘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근데 문제는요, 국어는 30년밖에 안 됐어. 그럼 10년이잖아. 학문 역사의 3분의 1이야. 인류 역사 200만 년으로 볼까요? 뭐 300만 년을 계산하기 편하게 봅시다. 100만 년 동안의 변화라니까.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사실은. 더군다나 여러분, 인류 역사가 300만 년 전보다 200만 전, 200만 년 전보다 100만 년 전에, 100만 년 전보다는 100년 전이 훨씬 많이 변화했잖아. 그 느낌이야. 그래서 국어도 요즘으로 올수록 훨씬 더 많이 바뀌고, 이 관점을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드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신하고 수능이 아예 이제 다른 과목으로 가는 느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틀을 꼭 기억하셔야 돼. 됐어?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21학년도 EBS에 그게 효시니까 효시를 바라볼 건데, 자, 여기서 다루는 건 뭐야? 관습과 변이라는 거야. 즉, 이 관습에서 탈출하려는 또는 관습에서 오리지널리티를 만들어내는 이 힘이 바로 예술의 본질 그 자체고, 이게 바로 문학의 본질 그 자체고, 이게 바로 예술을 규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의 변화와 형식의 변화.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는 형식까지는 다루지 않았고요. 뭘 중심으로 다뤘냐? 내용 중심으로 다뤘어. 그 중에서도 뭐라고? 까마귀라는 소재를 가지고 논문을 쓰신 교수님이 출제하신 거야. 자, 그럼 볼게. 까마귀라는 소재를 가지고 일단 관습적으로 보면 어때요? 검정색은 부정이야. 까마귀는 부정이지. 그래서 까마귀를 부정하는 내용의 A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백로는 하얗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우리는 그 사군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매난국죽 뭐 이런 것처럼 그 시절에 유교적 가치관에 비로 봤을 때 흰색 되게 하얗고 절개가 있고, 그래서 백로를 되게 긍정평가를 했던 거고, 백로한테 야 멀리 해라. 왜? 너 가까이 가면 너도 검어질 거야. 또는 걔가 있는 골짜기 가서 싸우다 보면 너도 똑같아질 거야 라고 비판을 한 거죠. 또는 훈계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습적인 정보 분류를 해놨을 거야. 어디에? 여기에. 됐어? 자, 실전에서는 주제구조 분석해서 갈 거예요. 다들 하셨을 거고 여기서 분석을 했어. 자, 근데 B에선 바뀌죠. 어떻게? 이제 백로를 비판하는 거야. 그럼 봐봐.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아예 내용 변화가 생겼죠. 새 작품으로 봐야 되겠죠. 왜? 앞쪽은 백로를 긍정평가하면서 까마귀를 부정평가하는 거라면 여기서는 오히려 긍정평가했던 백로를 비판하는 거니까. 자, 그럼 왜 비판을 하는 거냐?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여전히 검정색은 부정이고 흰색은 긍정이라는 건 바뀌진 않아. 근데 여기서 변이가 생겼어. 어떤 변이? 관찰을 해봤더니 말이야. 까마귀는 속이 그렇게 검진 않은 것 같아. 근데 백로는 겉은 하얀데 속이 오히려 더 검어. 즉 겉과 속이 다르고, 특히나 겉으로 너희가 더 고귀한 척을 하는 니네가 더 나쁜 새끼들이라고 표리부동을 비판하는 주제로 바뀌었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니? 아이 까마귀라는 평가가 부정평가에서 여기는 지금 평가가 명확하게 주어지진 않았어요. 이젠 아예 긍정평가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근거는 뭐니? 관찰해봤더니 얘네들은 늙은 까마귀를 어린 까마귀들이 보살피더라는 거죠. 야, 이거 반포 효, 야, 이거 효네. 야, 사람 새끼들도 효를 안 하는데 까마귀가 효를 다 해? 대단하구나. 인간들아, 좀 보면서 배울래? 라고 간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은 기저에 깔려있는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지만 어떤 대상에 대한 소재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변해가는 양상이었고 ABC 작품은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다른 작품이 되겠죠. 왜? 주제가 변하고 있으니까. 됐어? 이 표를 제가 그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깔끔하게 답이 딱 하고 떨어져.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연습이 차이인데 귀찮다고 자꾸 내용일치로 가잖아. 실력이 늘질 않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귀찮은 거. 여러분 생각을 해봐. 너희가 헬스장 가서 뭐 덤벨이든 바벨이든 뭐 할 줄 모르니? 알잖아. 근데 헬스장 가봐. 똑같은 거 진짜 50번씩 100번씩 하고 있어요. 그것도 10번씩 끊어가지고 한 번 할 때마다 존나 신경 집중해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도대체 쟤네들 왜 저러고 있을까? 아니야. 그 신경 자극의 반복 그리고 그 자극을 온전히 신경세포 하나하나 곤두서서 집중해서 느끼고 자극 지점을 찾고 거기서 끝까지 가고 실패 지점까지 가고 정말 탈진할 정도로 해보고 그 과정에서 근육 조금이라도 늘리는 거야. 공부도 똑같아 얘들아. 그 귀찮고 힘든 과정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여러분이 비평문이랑 문제를 이미 풀어봤으니까 이렇게 작품 정리가 되고 표처리가 됐으면 바로 답이 나올 거거든요. 1번 선지. 까마귀는 부정적 간섭 안에 있다. 아까 표처리 됐죠. 백로에 든 긍정점이 부였다. 표처리 됐죠. 2번 선지. 백로는 순결의 간섭적인 의미를 벗어나고 있죠. 그래서 너희 곶과 속이 다르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까마귀에 대해서는 야 까마귀는 아무리 그래도 너 같진 않아. 라고 하면서 새로운 의미로 갔지. 즉 봐. 주제였던 까마귀를 부정적 간섭에서 이제 새로운 의미 부여로 갖고 아예 다른 차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 어떻게? 관찰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잘 들어 얘들아. 내가 왜 얘랑 아까 우리 EBS 지문을 엮어놓은지 이해돼요? 아까 EBS 지문이 어땠지? 아까 EBS 지문 봐봐. 얘 공간에 대한 거잖아. 그런데 봐. 여러분의 보이면 자 여러분 흰색이 중요해요? 검정색이 중요해요? 당연히 검정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면요. 어떤 그림을 보든지 간에 그 그림의 주제가 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예를 들면 반고흐. 자, 그럼 봐봐. 우리가 반고흐전을 딱 봐도요, 어떤 생각을 하냐? 자꾸 이상하게 나와. 자, 이런 반고흐의 초상화를 딱 봅시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니까? 반고흐의 얼굴, 또는 이 피사체에 집중을 하잖아. 이 피사체에 집중을 하잖아. 이해돼? 그런데 여러분이 이 화풍을 보면 알 거야. 그러니까 인상파 이전의 화풍을 보고 인상파 이후의 화풍을 보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풀었었던 그 지문이잖아. 지금 무슨 얘기야? 예술의 변이에 대한, 예술의 발전 과정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되셨죠? 다시 그래서 봐. 이런 식으로 자, 관습에서요. 새로운 의미 부여 벗어나는 이 힘이 예술성 그 자체고. 그래서 이 힘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동력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3번 선지 A의 감각이와 B의 감각이 모두 시각적 차원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왜? 뭐를? 빛깔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4번 선지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자, 다시 한번 베이노의 팁입니다. 뭘 잡아라? 구조를 잡아라. 여기서는 뭐야? 문장 구조야.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었죠. 영어의 문장 구조는 그 자체로 논리관계를 밝혀준다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온 명사가 주어, 두 번째 온 동사가 동사, 세 번째 온 명사가 목적어 또는 보호야. 그러면 주어 행위가 건너가는 거야. 즉 주어는 주체, 대상은 목적어 자리로 그냥 그 위치 자체가 논리관계를 밝혀주는 거야. 가해자, 피해자의 논리관계가 거기서 바로 밝혀져 버리는 거예요. 어순으로. 근데 국어는요, 어순이 되게 자유로워. 그러다 보니까 정보 간의 논리관계가 굉장히 취약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 이게 되게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보다 보이기도 하는데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양덕들이 왜 차원이 다르면 이 새끼들은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 자체가 논리 구조니까 철저하게 논리 구조에 따져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물론 멍청한 애들도 많겠지만 우리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런 걸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고 판정할 수 있어야 돼. 마찬가지야. 그래서 주어 찾으라니까. 뭐야? 빛깔은 서술어 찾아. 보다. 부사어 찾아. 1. 시각적 차원의 범주에서 부정적 평가인 거야. 즉 까마귀 자체가 부정이 아니라 까마귀의 빛깔이 부정이라는 측면은 저 따라오시면 그거는 공통되는 정보잖아. 이해돼? 그래서 4번 선지는 괜찮은 거고 이게 내용일치로 툭 하고 보여서 여러분이 편하게 푸셨다 하더라도 실수 방지와 정확성 나중에 킬러 대비를 위해서 꼭 표처리하세요. 연습하세요. 지금 실전에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자 5번 선지 봐. 그래서 B의 까마귀와 C의 까마귀에 대한 평가는 동일한 기준이요. 그러니까 지금 4, 5번에서 낚으려고 각을 잰 거야. 자 그럼 봐봐.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겨놨어요. 그럴 때는 어디로 간다? 거시 정보로 간다. 잘 들어. 자, 두 번째 팁이다.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은 정보가 불충분해. 그러니까 아까 4번 선지는 뭐라고요? 빛깔이라는 엄밀한 판단의 준거를 줬어. 그런데 5번 선지에서는 빛깔이라는 판단의 준거를 주지 않았어. 그때는 뭐라고? 가치 높은 정보에 집중하는 거야. 가치 높은 정보는 뭐다? 주제다 그냥. 그럼 봐. B의 까마귀, C의 까마귀를 볼게. A, B, C로 갈수록 까마귀에 대한 평가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해가잖아요. 맞아? 그러면 봐. 까마귀에 대한 평가는 바뀌었어. 그대로야. 바뀌어가고 있죠. 이해됐니? 그럼 동일한 기준이라고 봐야 되냐고. 봐.
동일한 기준은 봐. 검정색이면 나쁜 건가? A와 B는 동일했어. C는 검정 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모르겠어. 심지어 뭐라 그래? 아예 그 통념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잖아. 니라서 까마귀를 검고 흉타하던 거. 심지어 검다에 대해서 까마귀를 검다. 까마귀 검잖아. 관찰하면. 근데 누가 까마귀를 검다 그래?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검다는 건 부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도 가능성이 여러 가지 생겨버리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모호한 걸로 자꾸 판단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즉, 이 동일한 기준 자체가 지칭하는 정보가 모호해. 정보의 모호함이 왜 생긴다? 정보가 불충분해서 생긴다. 그럼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거는 정보가 모호하니까 판단을 할 수 없죠. 명확하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논리적 사고 자체가 이렇게 가. 왜 이걸 이걸 갖고 판단을 하고 있어? 대안이 뭐라고? 흔들리지 않는 코어한 정보들, 가치 높은 정보들. 주제는 뭐야? 까마귀에 대한 평가는 변해가고 있잖아. 그게 주제니까 동일한 기준 아니겠구나? 정답 5번 설계겠구나? 이런 사고 흐름을 잡으셔야 된다니까. 제가 처음에 이런 어떤 사고를 봤을 때 저도 납득을 못했어. 근데 이게 5년이 넘었다고. 그리고 이걸 이제 감각적으로 풀기도 해.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결국 느끼실 거야. 세상에 나가보면. 당장도 인생 살면서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이고 매 순간순간이 정보의 결핍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어려움과 난관이야. 그 연습 수도 없이 하셔야 되는 거야. 항상 정답을 당장은 못 찾아내더라도 정답을 찾아가는 거고, 그게 AI가 발달하는 인간의 그 인공신경망을 AI에 그대로 투사해서 만들어놨더니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게 물리적으로 보이잖아.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시대에 와 있기도 한 거죠. 자, 이번 볼게. 자, 사설시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 선생님의 논문이야. 보니까 골 때려요. 왜? 되게 어렵게 적어 놓으셨거든.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 비교 대조라니까. 정보량이 많을수록 비교 대조할수록 큰 덩어리의 공통점 차이점이 부각되니까 공통점대로 차이점대로야. 자, 그럼 여러분 공통점에 해당하는 단어는 당연히 병렬이죠. 자, 그럼 병렬에 대한 개념어를 적어볼까? 병렬이 뭐니? 그냥 나열이요. 나열.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잘 들어. 어떤 선생님은 병렬과 나열을 구분짓는 선생님도 계셔. 근데 그거는 또 논문마다 달라. 알겠어.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 정보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럼 어디에 집중하자고? 보기에 집중을 하자고. 병렬은 공통점이고요. 계기냐 계열은 차이점이야. 그럼 여러분 계열과 계기의 차이점을 볼게. 다시 봐. 자, 병렬은 뭐라고? 나란히 놓였대. 나열이지 뭐. 아니 그러니까 봤더니 다 나열이래잖아. 맞죠? 또 뭐 연쇄되거나 단계를 가진다잖아. 뭐가 달라 도대체? 병렬이 똑같이 병렬인데. 그럼 차이점에 노란색으로 집중을 한번 해볼게. 뭐가 다르지? 계기와 계열은 뭐가 다르죠? 찾아봐. 자, 30초 준다. 여러분 현관펜으로 찾아. 자, 봐봐. 통사구조가 반복 나열. 똑같죠? 단어 의미. 자, 그런데 봐. 뭐가 차이점인지 찾아야 돼. 내가 현관펜을 낚시로 쳐놓은 것도 있어. 여러분 스스로 찾아, 이제. 딱 한 단어가 달라요. 딱 한 단어. 뭐니? 얘들아, 정보 충분하다. 왜? 계열과 계기를 비교 대조하고 있어. 그런데 반복 나열되는 건 똑같다. 뭐가 차이점이야? 여러분 봐봐. 나열이나 연쇄나 똑같다니까. 뭐가 차이점이야? 동일한 수준이냐 단계적이냐야. 지금 무슨 얘기야? 위계를 가지고 차이를 봤잖아. 즉 계열은 위계가 동일하고요. 계기는 위계가 달라지는 거야.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많은 정보에서 다 필요 없어. 다 비교로 똑같은 공통적 정보잖아. 그걸 가지고 물을 일이 없지. 그럼 뭐 가지고 묻는 거야? 계열과 계기가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어차피 모르는 정보는 처리 못해. 여러분 이미 머릿속에 있는 정보야. 그걸 굳이 뭐 스키마의 배경 지식인데 표현하고 싶지도 않아. 당연한 거니까. 그게 스키마든 배경 지식이든.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스키마 배경 지식 하면은 또 이상한 배경 지식이 개입이 돼. 막 독서를 많이 하래. 신문을 많이 읽으래. 아니 30년 전 얘기하면 어떡해요 지금. 제발 좀. 국어교육학이 없던 시절 얘기하면 어떡해. 제발 좀 이상한 소리 좀 차하지 마시고. 이건 절대적으로 뭐라고? 평가원 기출하고 EBS라고. 그럼 기출과 EBS를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여기다 적용할 수 있는 건 계열은 뭐라고요? 그래. 위계가 동일한 거야. 계기는 뭐라고요? 위계가 상하의 분류가 있는 거라고. 즉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을 해석할 때 어떻게 보라는 거야? 위계가 동등하냐 아니면 상하 관계냐를 정보 분류를 하라는 거야. 이해됐어? 정보의 논리관계를 잡으라고요. 자, 강아지가 있고 삽살개가 있고 로트와일러가 있어. 그럼 봐. 삽살개 로트와일러는 계열이야 계기야. 계열이야. 동일한 수준이니까. 근데 강아지 그리고 삽살개라고 얘기하는 순간 위계가 다르니까 그건 계기가 되는 거야. 그걸 이 지문에서 보자고. 아시겠어? 자,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선지에서 이 사람은 야 빡세게 뒤지게 계열과 계기를 구분하라고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봐 버리잖아요. 두 번째, 주제는 뭐야? 풍자의 연민이냐 풍자의 연민이냐. 그러니까 주제를 잡아도 계열 계기로 풀리게끔 낸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풍자 연민이라는 특히 풍자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고 계열과 계기는 이 선생님이 만드신 개념어야. 그럼 이 선생님이 만드신 정보를 파악해서 적용하는 건데 결국 한 단어로 뭐다? 위계야 위계.
위계가 동등하냐 상하관계냐 논리관계냐. 내가 맨날 세모치는 거라고.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영어의 연결사 문제를 틀리고 계시면 안 돼요. 내가 참고로 막간으로 좀 설명을 해줄게. 영어의 연결사 문제는요. 상하관계거나 순접이냐 역접이냐밖에 없어 얘들아. 진짜요 선생님? 자, although 같은 양보는 뭐야? 역접이죠. and 그리고는 다 뭐야? 순접이지. 맞잖아. does 이와 같이 순접이죠. For example 예시 상하관계죠. 그러니까 연결사 문제는 여러분 잘 보잖아. 뒤지게 쉬워. 딱 세모치고 그 앞뒤 정보관계 보면 돼. 상하관계야 for example 같은 게 들어가는 거. 위계가 떨어지는. 이해됐어? for example, for instance 수도 없이 많지. 두 번째. 자 봐. but이냐 and냐 결국에는. but 역접이야. 앞뒤 정보가 논리관계가 바뀌어. 그러면 but 같은 거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영어 연결사 판정은요. 이 논리관계 판정하면 답이 95% 이상 나와요. 단어 뜻으로 접근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논리관계 파악하는 문제인 거야. 자 비슷한 맥락이 여기도. 논리관계를 잡아봤더니 계열과 계기의 차이점은 위계가 동등하냐 차이가 있냐 끝이야. 됐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뒤에 나와 있는 까마귀들이 위계가 동등한지 아닌지만 보면 돼. 이해됐니? 자 사실은 얘를 3번하고 엮어서 보려고 했거든. 왜? 3번하고 엮여 있잖아. 3번에서 힌트를 다 줬어요 사실은. 왜? 까마귀라는 소재를 나열하고 있거든. 까마귀라는 소재를 나열했는데 이게 위계가 동등한지 아니면 같은지만 판정하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 까마귀로 한번 가봐요. 20초 준다. 위계가 동등하니 다른 까마귀들이 나열이 되어 있니? 모르겠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5번인가? 자 퀴즈. 위계가 동등하다 손. 다르다 손. 빨리 해봐. 빨리 찍어 둘 중 하나. 위계라는 개념을 모르는구나. 다시 설명할게 얘들아. 집합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얘들아 그럼 봐봐. 우리가 수의 집합을 볼 때 가장 크게 보는 거는 복소수 체계죠. 그 복소수 체계에서 허수가 있고 실수가 있지. 이해됐어? 다시. 허수는 두 종류로 나뉘잖아. 순허수냐? 순허수가 아닌 허수냐? 실수는요? 무리수냐? 유리수냐? 자, 끝났다 얘들아. 벤다이어를 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자, 이거를 여러분 너희 그거 아니야 혹시 그 뭐라 그러냐 이거 이거 이렇게 나가는 거 뭐라 그러지 이거 뭐라 그런데 이거 마인드맵 혹시 아니? 마인드맵 뭔지 모르니? 자 질문. 여기 있는 단어들 복소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허수 위계가 동등합니까? 다릅니까? 아 이것도 판정 달라 같아. 자 다르다 손. 당연히 다르지. 왜? 상하관계잖아. 왜? 포함관계잖아. 즉 전체 집합은 U에 A 집합과 B 집합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즉 A와 B는 교집합은 없어. 하지만 A는 전체표 U에 포함되고 A는 전체표 U와 같지 않아. 마찬가지로 B도 전체표 U에 포함되고 B도 U와 같지 않아. 이해됐어? 즉 상하관계가 존재하잖아. 논리관계를 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국어적으로 보고 논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전체표 U가 상위 개념, A나 B가 하위 개념인 거야. 예를 들면 강아지, 진돗개, 뭐 삽살개 이런 식으로. 또는 뭐 국산, 뭐 외국에서 온 개들. 됐니?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럼 판정해봐. 여기는 까마귀들은 위계가 동등해요? 차이가 있어요? 해. 둘 중 하나야. 판정해야 돼. 위가 같다 손. 다르다 손. 자, 잘 들어. 간단하다니까. 까마귀 한 명이야, 여러 명, 한 명, 여러 명? 오케이. 사람이라고 보면. 까마귀 하나야, 여럿이야. 간단하다니까. 까마귀 집합이야, 까마귀 개체 하나야. 그것만 판정하면 된다고. 자,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봐. 단계라 그랬잖아요. 위계야, 바꿔 얘기하면. 단계. 상위 위계. 하위 위계. 보이죠? 두 번째. 동일한 수준. 위계가 같다야. 됐니? 끝났죠? 까마귀가 까마귀를 쫓아갔으니 이 까마귀는 한 마리 한 마리겠지 아마도. 100% 논리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까마귀가 까마귀를 쫓아가고 있네. 그래서 휘드니 까마귀가 있는데 어떻게 새는 날 무까마귀야. 무리까마귀 또는 무까마귀 여러 까마귀들이 한데 내려서 됐니? 그러면 지금 뭉쳐있고 여러 까마귀 집합으로 보이는 까마귀는 뭐겠어? 여기지. 또는 여기죠. 왜? A 까마귀가 B 까마귀를 따라갔더니 C 집합이 보인 거잖아. 이해됐어? 위계가 다르다고요. 여기는 뭐라고? 집단이고요. 여기는 뭐라고? 개별이야. 왜 이렇게 읽었어야 돼? 3번, 2번 문제에서 그렇게 읽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슨 이야? 얘는 계기죠, 그러니까. 이해됐어? 즉, 다시 한번 얘기할게. 봐. A 까마귀, B 까마귀는 하나하나 개체들이야. A 까마귀가 B 까마귀를 따라갔더니 C1, C, CN이 있는 까마귀 집합을 찾아가게 된 거라고. 그러면 여기 안에 A 까마귀와 B 까마귀가 있는데 얘는 어느새 CN 플러스 1, 얘도 어느새 CN 플러스 2로 C 집합 까마귀로 섞여가지고 구분도 안 되더라. 이게 그래 주제인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구분이 돼 있을 거고 당연히 C 까마귀는 상위 개념이고 A, B 까마귀는 개별적인 까마귀들이죠. 즉 무슨 차이가 생겼어? 위계 차이가 생겼잖아. 위계 차이가 생겼다. 개의 기라니까요. 됐니?
왜 이해가, 왜 표정이 그래? 자, 그럼 봐봐. 불쌍하게 여기니 비판하니. 아, 당연히 비판이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정답 1번 끝이야, 그래서. 그리고 그걸 알고 위의 문제와 아래 문제, 즉, 이 까마귀들의 정보 분류를 하라는 거야. 정보의 논리관계를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까마귀들의 논리관계만 가지고도 2번, 3번이 답이 나오게 설계를 했지. 나열되어 있는 건 까마귀잖아. 그럼 까마귀가 어떤 나열관계야? 위계 차이가 있는 나열관계야. 두 번째는 비판이야, 아니야? 비판이야. 어디부터 비판이야? 같은 소재를 반복시켜놓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피는 거잖아. 비슷한 점들이 있는 애들을 놓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피잖아. 그걸로 예술성과 그걸로 우리 문학작품을 분류해가는, 정보를 분류해가는 기준들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보 분류야, 얘들아. 정보 처리의 핵심은 정보 분류야. 분류 기준을 논리적으로 세우는 거야. 그게 수학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야. 됐죠, 여기까지. 자, 얘는 뒤쪽이 너무 달라. 주제만 잡아도 되겠지. 됐어? 그럼 기억 주제 잡아봐. 기억 어딨어? 백로. 자, 그러니까 봐봐. 작품이 지금 5개 나온 거예요, 사실은. D작품과 E작품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봐. 여러분한테 기회를 드릴게. 자, 필기하시고요. D작품과 마지막 나와 있는 백로작품까지도 이런 식으로 표처리를 하든 주제를 잡으든 여러분이 알아서 지지고 볶고 요리해보십시오. 얘들아, 모르겠지? 우리가 할 줄 아는 거는 영어 신텍스, 즉, 첫 번째. 우리가 잡는 구조 중에 제일 간단한 구조는 문장 구조야, 얘들아. 사실 이제 고1 학생들이 형태수 구조까지 분석하는 연습을 다 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 근데. 근데 문장 구조는 잡아야 돼. 그래야 의미관계가 명확해져. 자, 그럼 봐. 첫 번째에 주어 잡아. 뭐니? 까마귀야. 누구를 쫓아가? 까마귀를 쫓아 들어갔어요. 이해됐니? 그럼 봐. 목적어와 주어는 행의 대상이냐 주체나 객체나 차이만 있을 뿐, 논리관계 차이만 있을 뿐 논리적 위계는 동일해. 이해됐어? 두 번째, 뒷동산에 늘어진 고향났게 휘 들어봤어. 자, 그럼 봐봐. 쫓아 들어갔고 휘 날아들었더니 뭘 찾은 거야? 까마귀구나라고 찾은 거야. 까마귀로다. 여러분, 서술어 세 번째다. 문장 몇 개 있는 겁니까? 서술어 개수가 문장의 개수라 그래서 문장 3개 있다 그러면. 아시겠어? 그러니까 문법 지식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야. 잠깐 쓰자. 2번. 문장 개수는 뭐랑 동일하다? 서술어 개수랑 동일하다. 왜? 서술어 하나가 문장 하나를 만드니까. 그럼 벌써 문장 종류가 3개인 거야. 정보가 3개가 나열돼 있어. 같은 정보 뭐뭐뭐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야. 그러면 이 상황을 상상을 해봐. 까마귀 한 마리가 다른 B 까마귀를, A 까마귀가 B 까마귀를 따라가다 보니 C 까마귀 무리를 발견한 거겠죠. 이해됐니? 그래서 정리하면, 즉 해석을 해보자고. A 까마귀가 B를 따라가니 동산에 뭐가 있어? C 무리가 있다야. 됐니?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한 마리, 여기도 한 마리, 근데 여기는 N마리. 됐어? 그럼 당연히 하상, 상하 위계가 다르죠. 위계가 다르다를 지문 보기에서 뭐라 그랬다? 개, 기라고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던 거고. 계속해서 봐. 새는 날, 뭇까마귀 한 대 내려서 봐봐. 이 까마귀가 한 마리인지 여러 마리인지 모르겠는데 한 군데 내렸대. 그러면 봐. 두 번째, 뒤덤병 두루두루 덮쳐 싸우니 아무도 그 까마귀인지 모른다. 상황을 보면 어때?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구분이 안 된다지. 그러면 봐봐. D 까마귀가 되어서 그러면 이 까마귀를 모르겠대. 자, 질문. 이 까마귀는 여기서 어떤 까마귀야? A, B, C, D 중에. 정확하게 잡아. 이거 영어 리딩 스킬 배운 애들은 정확하게 바로 잡아요. 얘들아, 이 글을 뭐라고 하지? 지시표지라고 하죠. 영어에서 뭐라 그래? 지시어. 연결어 지시어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걸 리딩 스킬 배운 애들은 다들 알고 있잖아. 요즘 리딩 스킬 안 배우니? 영어 리딩 스킬 안 배워? 뭐 어쨌든. 그 여기서 그 까마귀는 뭘 지칭할 확률이 높을까? 당연히 주어예요, 주어. 당연히. 100% 주어가 아니라 확률이 높다야. 확률이 높다야. 그래서 E는 뭐라고? A일 확률이 높다야. 됐어? 지금 무슨 얘기야? A가 B를 따라서 C 까마귀끼리 어울려서 뒤지게 싸워서 D가 되다 보니 얘가 누군지 모르겠더라야. 금묵적하지 말라. 그 얘기잖아, 결국에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봐. 위계상 뭐랑 동일이야? A랑 B가 위계가 동일이야. A, B가 같다는 게 아니라. 왜? 개별 까마귀. A가 B를 따라간 거니까. 그런데 C와 D는 섞여버린 무리니까 얘도 역시 위계가 똑같다. 여기는 상, 여기는 하 개념인 거야. 그러면 지시적으로 봤을 때 뭐가 이 까마귀야? 문장의 주어였던 A 까마귀일 확률이 가장 높다고. 즉 뭐야? 문장 구조 잡아서 논리 위계가 잡힌 거라고. 이렇게 해석적으로. 필기 정확하게 하세요. 알겠냐? 결국에는 여러분 정보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야지. 내용일지를 언제, 초등학생도 다 글 읽어. 한글 다 읽고 한글 다 이해해. 초등학교 잼민이 다 아는 걸 니한테 왜 물어봐? 구조, 처리, 정보의 논리관계, 처리야. 됐어, 여기까지?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변별이 되지. 어떻게 하나요는 어떻게 하나요를 해야지. 자꾸 선생님 못하겠어요. 평생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는 제발 여러분 스스로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 갖고 있고 그냥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 여러분이 나 스티브 잡스 해야지. 하면 돼. 힘들 수도 있겠지.
어느새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 안 되고 객사했을 수도 있겠지. 그건 몰라 아무도. 그냥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 원하는 삶을. 그리고 살아가시면 돼. 되어 있을 거야. 자, 그럼 봐요. 맞죠? 주어는 목적어를 따라가다가 무리를 발견했죠. 자, 얘들아. 거리가 좁혀졌다는 게 낚시야. 왜냐고요? 잘 봐. 거리가 좁혀졌다는 어떤 거리야? 심리적 거리일 수도 있고 물리적 거리일 수도 있어. 그럼 확실한 건 물리적 거리는 좁혀진 게 맞지. 왜? 엉켜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는 맞아. 심리적 거리는 정보가 없으니까 판단 불가야. 이렇게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지 경우의 수를. 3번 선지 봐. B는 C와 함께 섞여서 D가 됐지. 그러니까 좀 더 엄밀하긴 이거야. 봐. A 더하기 B 더하기 나머지 C, N들이 섞여가지고 사실상 D로 구분이 안 됐잖아. 논리관계 다 밝히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봐. 그러니까 3, 4번 똑같은 선지야. 정답은 5번이죠? 왜? 구분이 됐어 안 됐어? 구분이 안 됐으니까. 그러네. 그래 주제가 또 여기선 정답이 된 거죠. 구분이 안 된다가 그래 주제잖아. 필겠니? 빨리 해.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결국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이 예전보다 되게 복잡해졌어. 예전에는 단순히 내용 일치를 가지고 주제가 찾히거나 정답이 나왔다면 이제는 구조를 엄밀하게 분석을 시키잖아. 벌써 2번 문제를 보라고.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우리 3번 문제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행동을 같이 했냐 달리 했냐, 즉 마지막 주제를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 친구 따라 강남 간다야. 근데 친구 따라 강남을 갔더니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겠지만 안 된다죠, 보통은. 왜? 줏대 없이 기준 없이 정보 없이 판단을 하니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이 말의 숨은 의미는 뭐라고? 그래. 정보 없이 판단할 능력 없이 친구 따라 강남 가게 되면 망하니까 정보를 충분히 찾거나 판단 능력을 갖추거나 그렇다고 그것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적절히 손질할 거 손질하고 판단할 거 판단하셔야지. 근데 보통은 친구 따라 강남 가죠. 문제는 그게 강남이어야지. 저기 이제 산골 가. 그러면 이제 집값은 땅값은 평생 3만 원이야. 근데 강남 가 3만 원짜리 땅을 샀더니 이제 1억 돼 있어요. 그런 거다 얘들아. 계속가 이제 필기 하셨죠? 자, 마지막 4번 문제 볼게. 이제 여기도. 자, 이제 필기를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4번 구조 잡아보세요. 3번 드립니다. 자, 얘들아, 초장. 촉발이라고 쓸게요. 그럼 이 사람은 초장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 까마귀를 관찰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까마귀가 보였어? 구벅이는. 까마귀가 아니라 백로. 그럼 봐봐. 이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되는데 항상 우리 인간은 상황, 즉 외부 자극, 오감 정보가 주어지면 반응이 생긴다니까. 그 반응이 지금 뭐야? 중장이야. 이 사람 뭐라고 반응했니? 구복을 못 메워 저다지 굽니는다. 얘들아, 내가 얘기했지. 한자어 추론해보라고. 구가 뭐야? 입구잖아. 못 메워. 입을 못 메웠다. 무슨 얘기야? 배고프다는 얘기겠지. 됐어? 써? 구복. 복은 뭐야? 배복자인데 몰라도 상관없어. 자, 그럼 봐. 구복에서 입구자는 알잖아. 야, 진짜 아무리 몰라도 이 네모는 입구자인지 알지. 그럼 이 구를, 입을 못 메웠대. 못 메웠다? 아, 메우지 못했다. 입이 부족하다. 아, 한마디로 뭐다? 헝그리하다. 아, 배고파서 꾸벅이고 있구나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상을 관찰하고 이유를 나름대로 추론을 해본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판단을 해야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 일신이 한가할 살짝 살짝 뭐 할래? 야, 네가 할 일이 아무리 없다고 해서 맨날 그렇게 뒤적이면서 돼지처럼 처먹을래? 자, 그래서 초장에서 상황 주고 중장에서 반응, 근거를 생각했고 마지막 종장이 이 사람 생각이 있죠. 뭐라고 했어? 야, 일신 한가할 때 살짝 뭐 할래? 야, 네가 한가하면 뭐 할래? 돼지든 뭐 할래? 라고 얘기했잖아. 종장. 자, 그럼 봐봐. 집약되는 종장에서 뭐래? 너 한가한들 배불러 뭐 할래? 배불러 뭐 하긴? 이 사람 근데 이 글 쓴 의도가 뭘까? 그래, 비판이죠. 그럼 뭘 비판했을까? 유교적 가치관 생각해봐. 자, 봐봐. 배가 고프다라는 건 뭐야? 세속적 문제잖아. 얘는 세속적 문제에 지금 종속되어 있잖아. 그걸 비판했겠지. 이해됐어? 그럼 봐. 비판 정답 1번 끝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니? 자, 하나 더. 자꾸 뭐 내신 개념어 얘기하는데 얘들아, 내신 개념어도 60% 이상이야. 잘 봐. 행위 묘사를 통해서. 자, 이조차도 주제야. 행위 묘사 개념어잖아요. 이해됐니?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개념이 안 되면 현관펜 쳐서 사진 찍어 올려서 나한테 설명해달라 그래. 설명해줄게.